트로이 성벽 너머로 승전의 축제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성 밖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광란의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나무 몸체와는 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병사들은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밖의 열기와 안의 차가운 정적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때 정적을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꼬르르륵. 한 병사의 배에서 시작된 천둥 같은 소리가 목마 내부를 울립니다. 오디세우스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범인을 찾으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연쇄적인 배꼽시계의 반란이 터져나옵니다. 필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합니다. 인류 최강의 부대가 지금 공복이라는 적군에게 포위당했다고 말입니다. 글라우는 졸고 있는 병사들의 뒤통수를 부리로 쪼아댑니다. 소음을 차단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뱃속의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승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안에서는 굶주림이 병사들의 인내심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성벽 근처에서 술에 취한 카산드라가 목마를 툭툭 치며 랩을 뱉습니다. 이 나무말 안에서 무슨 소리나? 꼬르륵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헷갈리네. 그녀가 바닥에 털썩 앉아 진짜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와 함께 육즙의 향기가 나무 틈새를 뚫고 목마 내부로 파고듭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참았던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밖에서 풍겨오는 고기 냄새는 병사들에게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주먹을 꽉 쥐고 병사들을 노려보지만 이미 이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골디가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골디는 병사들의 입에 황금 알을 하나씩 물립니다. 딱딱한 알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터져나오려던 비명은 둔탁한 옹얼거림으로 변합니다. 병사들은 알을 꽉 깨물며 턱에 힘을 줍니다. 고기 냄새는 여전히 진동하지만 입이 막힌 병사들은 억지로 신음을 삼킵니다. 카산드라는 고기를 뒤집으며 다시 랩을 뱉고 목마하는 황금알을 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공복과의 사투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성 밖의 소라는 잦아들고 목마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 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비장한 표정으로 출구의 문고리를 움켜니다. 그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고리를 천천히 당깁니다. 지금이다. 나가자. 그의 낮은 외침과 함께 문이 열려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웅장한 기대와 달리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툭! 오디세우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문고리뿐입니다. 낡은 나무 프레임에서 떨어져 나온 문고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오디세우스는 멍하니 텅 빈 문틀을 바라봅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어깨로 문을 밀어붙입니다. 쾅! 쾅! 나무가 비명을 지르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퀴가 빠지며 뒤틀린 나무 프레임이 입구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필로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트로이의 멸망이 고장난 문고리 하나 때문에 연기될 위기라고 말입니다. 병사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투지는 온데간데 없고 좁은 나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글라우는 문틈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바람을 불어넣지만 꽉 막힌 나무문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망이 목마안을 채우던 그때 밖에서 카산드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는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는 호텔이야. 술에 취한 그녀가 빈 술병을 목마 외벽에 힘껏 던집니다. 깡!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목마 내부를 울립니다. 소리에 놀란 골디가 황금 알을 품고 있던 날개를 퍼덕입니다. 골디는 본능적으로 문 방향을 향해 황금 알을 강하게 쏘아 올립니다. 묵직한 황금 알이 뒤틀린 나무 문틈에 정확히 박힙니다. 화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이 박힌 충격으로 뒤틀려 있던 나무 프레임이 제자리를 찾으며 튕겨나갑니다. 꽉 닫혀있던 문이 틈을 보이며 서서히 열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닥에 떨어진 황금알을 재빨리 껴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필로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기록합니다. 전쟁의 열쇠가 지략이 아니라 다갈이었다고 말입니다. 병사들은 좁은 틈을 비집고 밖으로 몸을 날립니다. 오디세우스의 눈빛이 다시금 전장을 향해 번뜩입니다.
목마에서 빠져나온 병사들의 손에는 칼 대신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낮게 속삭입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마라. 광장을 가득 채운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오늘 밤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고 걸레가 돌바닥의 얼룩을 닦아냅니다. 필로는 잉크 제거제를 꺼내 벽면에 적힌 낙서를 지우고 글라우는 날개를 크게 퍼덕여 조각상 위묵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골디는 지나가는 자리마다 황금빛 광택을 남기며 바닥을 닦아나갑니다. 그때 광장 저편에서 불규칙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장실을 찾던 카산드라입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조각상 뒤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카산드라의 그림자가 광장 입구에 드리워집니다. 그녀가 멈춰서서 깨끗해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찰나의 정적.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카산드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가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자 오디세우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빗자루를 들어 올립니다. 동이 트고 새벽빛이 광장을 비춥니다. 잠에서 깬 트로이 시민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어제까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거리가 거울처럼 반짝이는 것을 본 시민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감격한 듯 바닥을 어루만지며 웅성거립니다. 그때 광장 구석에서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걸레와 빗자루를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시민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오디세우스는 칼 대신 젖은 걸레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외칩니다. 우리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오직 도시의 청결을 위해 온 환경미화원일 뿐입니다. 필로는 재빨리 황금책을 펼쳐 기록합니다. 침략자가 아닌 환경미화원으로 정체를 밝힌 그리스군. 시민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과 호기심이 번집니다. 카산드라가 멍한 표정으로 다가와 깨끗해진 바닥을 밟아봅니다. 그녀는 랩을 잊은 채 도시의 상쾌한 향기에 취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병사들은 다시 빗자루를 휘두르며 광장 구석구석을 닦아냅니다. 무기를 버린 자리에 평화가 내려앉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을 향해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 광장 중앙에 거대한 비빔밥 그릇이 놓입니다. 시민들과 병사들이 숟가락을 맞대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벼락이 광장 바닥을 내리꽂으며 대지를 뒤흔듭니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발이 내려오고 제우스가 번개를 쥔 채 광장 한복판에 착지합니다. 그는 비빔밥 그릇을 가리키며 고함을 내지릅니다. 전쟁 기록의 비빔밥이라니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호통에 광장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뒤이어 아레스가 붉은 창을 휘두르며 나타납니다. 그는 창 끝으로 비빔밥 그릇을 툭 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축제장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합니다. 필로는 당황한 기색으로 잉크가 묻은 펜을 꽉 쥐고 아레스의 무력 행사를 기록하려 합니다. 병사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아레스가 창을 높이 치켜들자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제우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꽃이 광장을 훑고 지나갑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아레스가 창을 휘둘러 비빔밥 그릇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축제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신들의 분노가 광장을 짓누릅니다. 아레스가 창을 휘두르는 찰나 카산드라가 광장 중앙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비빔밥 그릇을 마이크 삼아 리드미컬한 랩을 뱉어냅니다. 벼락 대신 고기나 구워 올림포스 꼰대들아. 그녀의 랩에 맞춰 골디가 신들이 던진 번개를 덥석 물어삼킵니다. 골디의 몸에서 눈부신 네온 사인 불빛이 뿜어져 나오며 광장을 화려한 축제장으로 바꿉니다. 번쩍이는 빛과 비트감 넘치는 랩에 아레스의 창끝이 멈춥니다. 제우스는 당황한 듯 눈을 굴리지만 비빔밥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합니다. 신들조차 낯선 향기에 매료되어 창을 내리고 숟가락을 쳐다봅니다. 제우스가 벼락을 쥔 손을 펴고 대신 옆에 놓인 은색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그는 크게 한 입 비빔밥을 떠먹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레스도 창을 땅에 꽂고 숟가락을 듭니다. 필로는 펜을 들어 마지막 기록을 남깁니다. 신들조차 밥상 앞에 서는 손님일 뿐 광장에는
무기 대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신과 인간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식사가 시작됩니다.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은 새벽, 광장에는 텅 빈 그릇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침반을 꺼내 북쪽 바다를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킬레우스는 낡은 부츠를 벗어두고 대신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챙겨 배에 오릅니다. 필로는 무릎 위에 황금책을 펼칩니다. 그는 펜촉을 잉크병에 깊숙이 담갔다가 마지막 페이지의 하얀 여백에 천천히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전쟁은 기록되지만 사랑은 기억된다. 문장을 마친 필로가 책을 덮자 황금빛 표지가 새벽 햇살을 받아 강렬하게 반사됩니다. 그는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항구로 향하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그리스군의 돛담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로이 성벽 위로 아침해가 떠오르고 광장의 먼지들은 바람에 흩어집니다. 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긴 여정의 흔적이 남지만 황금책은 닫혔지만 그 안에 담긴 기록은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긴 전쟁의 마침표가 찍힙니다.